여수 전 지역의 주택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네. 이제 조정 지역 이후에 이제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취득세 산정에서 제외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취득세의 그 8%의 그 압박을 좀 무시할 수는 없었던 네네네. 그게 이제 보여졌네요. 웅천포레나 2단지 32평 기준으로 실거래 신고가가 6,300만 원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6억 3천? 6억 3천만 원이요. 다주택을 포기하고 괜찮은 일명 똘똘한 주택 하나 이렇게 가는 신중 매수자들이 많이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집을 사서 수익이 생기고 집을 가지고 재테크를 해서 다시 돈을 모았던 이러한 일종의 최고의 재테크 사업이 바로 주택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매매보다는 좀 임대나 전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런 물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거래가 되고 있는 편이세요. 네네. 지금 여수 인구가 대략 지금 현재 인구는 한 28만 정도. 그 정도 되죠? 네네. 98년도에는 33만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2, 제3, 제4의 웅천지구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런 포부가 있습니다. 네네. 인구는 한정적인데 사회 정비 이런 부분들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지구를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그 지구와 지구사를 연결하는 이런 그 커넥션들의 어떤 그러한 불편함은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시장은 특히 그 서울 수도권의 분위기 그리고 전남 시장 분위기하고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대로 표현하자면 후폭풍이 굉장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물량이 동시에 쏟아져 나올 수 있겠고 그랬을 때 결국 주택 가격의 고저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포커스, 오늘은 조정지역 전후 여수 지역의 주택거래 동향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역시 저 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시 여수도 그 조정지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럼 어때요? 실제로 거래량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좀 잡혔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에 따르면은 조정 지역 이후 지난 12월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1, 2, 3, 즉 3개월의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여수 전 지역의 주택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네네. 학동의 신동아 파밀리를 기준으로 보면요. 파밀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본 이유가 있나요? 이 파밀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간 꾸준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84제곱평방미터 매매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해 3개월, 그러니까 2020년 1, 2, 3월을 대비해서 10건에서 올해는 3건으로, 그리고 이제 110m 평방 기준 그 제곱미터 기준으로는 21건에서 8건으로 즉 60에서 70% 정도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때요? 그리고 이제 KB 시세에 따르면요, 역시 지난 3개월 구축 아파트의 가격 변화는 크게 없었는데 그 선호하는 그 입지에 있는 구신축이라고 하죠. 보통 한 10년 내외의 그 아파트를 기준으로 준신축 아파트. 네네. 이제 웅천 지웰이나 그다음에 이제 덕충동, 엑스포 힐스테이트 그리고 이제 중림 양운해안 등을 기준으로 보면은 한 3개월간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의 시세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거래량은 60~70% 하락했는데 가격은 뭐 보합 내지는 오히려 더 역전 상승한 이런 상황이 생겼네요. 또 다른 뭐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나요? 네, 먼저 여서 주공 1, 2차와 같은 주변 인프라가 좋은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소형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런 아파트는 가격이 상승이 되었는데 상승이 되었다라는 건 그만큼 수요가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겠죠. 이런 이제 영향은 바로 조정 지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취득세의 그 8%의 그 압박을 좀 무시할 수는 없었던 그게 이제 보여졌네요. 그리고 뭐 특정 지역을 하면 역시 웅천이겠죠.
지난 3월 28일이었어요. 웅천포레나 2단지 32평 기준으로 실거래 신고가가 6,300만 원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는 6억 3천? 6억 3천만 원이요. 이는 여순강 지역에 아마 최고가를 갱신을 해서 굉장히 많은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KB 시세 기준으로 보면은 3개월 만에 9천만 원의 평균 시세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1단지 기준으로는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시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실거래 신고 가격이 주는 의미는 좀 다른데 네네. 실제 거래보다는 실거래 신고는 약간 조금 가격적인 변동이 좀 살짝 있기 때문에 네네. 이미 6억 3천이라 했다면 굉장히 오름세가 좀 컸다고 볼 수 네, 있겠고 그렇죠. 특히 우리 여수 웅천의 그 오션뷰 바다 조망에 대한 그 프리미엄이 독특하게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은 네, 이제 서울 한강은 비슷하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지금 순천이나 다른 지역에 보면은 분명히 타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수는 특별하게 오히려 역전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현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실무적으로 봤을 때. 여수 지역은 순천 지역에 비해 신축 공급 물량이 조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아무래도 조금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의 폭도 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웅천 지구는 제2의 마린시티라고 불릴 만큼 해양 복합 레저 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해서 그 인근 지역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 외지 투자자들의 관심도 1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정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꾸준히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우리 신축 그 물량이 특히 여수가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은 여러 가지 네네. 자료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여수의 인구가 상당수 신축 물량이 좀 많았던 순천으로 대거 이동을 했다가 이제 마침 여기 이제 웅천을 비롯해서 신축 아파트를 들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역전세가 발생하지 않았나. 네네. 지금도 뭐 계속 신축은 인기가 있죠. 지금도 여전하죠.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여수의 그 조정지역 전후에 나타난 변화를 보면 뭐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네. 일단 뭐 매수세가 상당히 좀 약화는 돼 있다. 네. 물론 이제 가격은 상승했지만 그리고 이제 전세 월세 같은 임대 물량도 상당히 많이 지금 부족할 그렇죠. 것이고요. 네. 특히 그 여수의 그 바다 쪽으로 보이는 분양권 시장 그리고 레지던스 네. 그 일명 그 수익형 호텔이죠. 네네. 그리고 오피스텔 이런 부분에 약간의 좀 변화가 생겼다라고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하나씩 하나 더 조금 더 정밀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매수세가 약화된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제일 컸던 부분은 이제 자기 자본을 활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뭐 예전에는 소위 이건 약간 비약적인 얘기지만 아파트를 하나 살 경우에 90%까지도 이게 타인 자본을 이용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요? 70% 대출하고 20% 신용 대출까지 해가지고 결국 10%만 있으면은 샀던 부분.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자금이 있는 곳인 경우는 전세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갭 투자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아예 대출이 막히거나 네. LTV가 완전히 훅 줄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자금 부족이 원인이 네, 가장 큰 맞아요. 원인을 볼 수 있겠고요. 네네. 그래서 뭐 혹시 또 자금이 여기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주택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 세금이라든지 이런 악영향이 오니까 다주택을 포기하고 괜찮은 일명 똘똘한 주택 하나 이렇게 가는 신중 매수자들이 많이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뭐 장성지구의 애시양의 어떤 그런 사건이 조금 화두에 있던데요. 네네. 어떤 얘기입니까? 올해 사실 그 분양 예정이었던 장성지구의 애시양을 우리 부영 네네, 건설이죠. 부영건설이에요. 네. 그래서 순천의 트리마즈만큼이나 여수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조정 지역이 발표가 난 이후에 네. 아무래도 1순위 자격 요건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특히 뭐 2년 이상 청약 그쵸. 통장을 네네. 더구나 이제 무주택자야 되고 네. 이제 세대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장성지구 애시양의 분양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여서 일반 아파트 지금이 현재 뭐 매수 타이밍이라는 건 알지만은 이거를 선뜻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장성 애시양 같은 경우는 계속 딜레이가 되기도 하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선시공 후 분양이라는 말도 이제 카더라 뉴스도 좀 많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부영 측에서는 사실 아무 말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죠.
결국은 돈이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청약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네네.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또 이제 뭔가 불확실한 어떤 시장 속에서 그냥 일반 다른 집을 하나 구입해 볼까라는 그런 이제 시소 타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못 잡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전월세 부족 현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미 네. 이제 서울 수도권도 역시 전월세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네네. 특히 조정지역 이후로 대출 규제가 묶이고 그다음에 다주택자는 주택이 없어지고 무주택자는 또 집을 살지 말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이다 보니까 매매보다는 좀 임대나 전세를 그쵸, 선호할 맞아요. 수밖에 없는데 네네네. 문제는 그런 물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거래가 거래되고 되고 있죠. 있는 편이세요. 네네. 뭐, 그리고 이제 네네. 그 작년 11월에 입주를 시작한 이제 문수동의 대성 베리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처음에 입주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 월세 물량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제 전세가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3개월 전에 거의 2억 5천에서 33평형 기준으로 2억 5천에서 2억 6천 하던 이 전세가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물량이 빠지고 소진이 되다 보니까 근 3개월 만에 3억 3천에서 3억 5천까지 한 1억 이상으로 상승하는 이 전세가 상승도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 1억에서 1억 5천을 더 준비해야 되는데 세입자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갑니까? 네, 거래가 돼요. 도대체 돈을 어디서 끌어오는 거지? 이제 그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규제에 조금 막히긴 했는데 은행 측에서 전세 보증금 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도 뭐 80%까지는 가능한 상태이기 그래서 때문에 지금 또 우리 그 시청 구독자분들이 또 네.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LTV 규제를 주택 구매 네. 그리고 토지 구매 이렇게 지금 한정을 하고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에도 LTV 규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고액 전세를 들어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들도 이미 또 주택 소유자들도 예측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이런 현상 등을 바탕으로 이런 조정 지역 이후에 우리 그 여수 주택 시장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쭉 들어보면 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 네. 당연히 밝지 않겠죠. 그래서 주택 시장은 특히 그 서울 수도권의 분위기 그리고 전남 시장 분위기하고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대로 표현하자면 후폭풍이 굉장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뜻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집을 사서 수익이 생기고 집을 가지고 재테크를 해서 다시 돈을 모았던 이러한 일종의 최고의 재테크 사업이 바로 주택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다주택자들은 이제 주택을 사는 것을 포기를 할 것이고 주택 하나 또 조금 많으면 2개 그래서 1, 2주택자들의 어떤 수요 또 이분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제 집을 많이 보유했던 사람들이 집을 파는 시점에 대한 고민이 되겠죠. 원래는 6월 1일 양도세가 중과되는 이 시점을 전후로 해서 매도 시점을 고민하고 있었을 텐데요. 지금 이제 비주택 그래서 비주택 담보 비율부터 해가지고 이런 규제가 3월 29일 날 발표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악재의 악재가 더욱더 해서 시장을 더 위축해서 매도 시점을 훨씬 더 지금 뭐 불편한 거죠. 지금 더 빨리 팔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아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물량이 동시에 쏟아져 나올 수 있겠고 그랬을 때 결국 주택 가격의 고저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수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인구의 추이 변동인데요. 지금 여수 인구가 대략 지금 현재 인구는 한 28만 정도? 그 정도 되죠. 98년도에는 33만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과 한 5년 사이에 지금 5만 명이 지금 없어진 감소, 거거든요. 추세죠. 이러한 그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것을 부분을 여수는 진짜 그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특히 또 우리 여수 시장의 어떤 그런 의지도 마찬가지고 공약도 있고 소재지구, 소호동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만성리 쪽에 만흥지구, 그다음에 중림지구 이렇게 제2, 제3, 제4의 웅천지구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런 포부가 있습니다. 인구는 한정적인데. 그리고 또한 주택 거주자들이 실제로 좀 재테크로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호기가 있지만 실제 만족도 부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제 여수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교통.
교통이 너무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반 시설, SOC부터 해가지고 사회 정비 이런 부분들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지구를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그 지구와 지구 사이를 연결하는 이런 그 커넥션들의 네. 어떤 그러한 불편함은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네. 특히 뭐 주택 보급률이 3년간 110%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살만한, 즉 내가 가고 싶은 주택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네,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게 문제죠. 네, 그래서 네. 행정과 어떤 그런 그 주택 보급에 대한 부동산 정책과 또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괴리가 아직도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웅천은 제가 궁금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웅천지구는 좀 여수의 강남이잖아요. 그렇죠. 인근 지역에서는 뭐 웅천지구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은 없지만 네. 실제로 여수 내에서는 이 웅천지구에 굉장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프리미엄 가격 같은 부동산 전반적인 시세와 시장을 아직은 웅천이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이 네. 있기 때문에 웅천지구의 그 향후의 당락에 따라서 100% 영향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여수의 주택 시장 그리고 토지부터 해가지고 많은 어떤 레지던스 같은 부분들이 웅천이 만약에 여기서 유지라든지 또는 어느 정도 텐션을 갖지 못한다면 여수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두워질 것이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네.